안녕하세요. 즐기는 수영의 저자 장영범입니다. 오늘은 자유형 팔젓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자유형 팔젓기는 자유형 추진력은 거의 대부분 이 팔젓기에서 나옵니다. 그런데 이 팔젓기의 힘이 추진력으로 100% 반영되려면은 몸의 그 전체 스트림라인이 리듬에 맞아야만 합니다. 즉, 팔젓기의 힘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 100의 힘의 추진력, 100의 힘이 전부 추진력으로 반영되려면은 몸의 스트림라인이 올바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. 이 스트림라인이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마 팔젓기의 그 100이 추진력으로 변환되는 퍼센테이지는 아마 70%도 안 될 거죠. 즉 30%는 팔적개의 30%는 낭비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스트림라인을 맞춰주기 위해서 발차기를 통해서 몸이 수평으로 유지된다든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. 그리고 팔적기와 발차기의 그 힘의 비율을 추진력의 비율을 몇 퍼센트, 몇 대 몇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. 대쉬할 때는 즉 50m 자유형만 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팔젓기와 발차기의 비율이 아마 6대 4 정도 될 겁니다. 즉 그만큼 전체 중에서 발차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40% 정도 되는 거죠. 그러나 장거리 자유형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. 장거리 자유형 할 때는 거의 추진력이 팔에서 나옵니다. 발차기는 몸을 띄워주고 스트림라인을 제대로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즉 장거리 자유형에서는 팔젓기와 발차기의 비율이, 추진력의 비율이 아마도 한 8대 2 정도, 그 정도로 아마 비율이 형성될 거로 봅니다. 자, 그러면은 자유형 팔젓기의 7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7단계는 1번부터 엔트리, 그 다음에 글라이딩, 캐치, 폴, 푸시, 피니쉬, 리커버리 이렇게 7개의 단계로 나눠줍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 엔트리하고 피니쉬는 요 점으로 표시된다는 거죠. 즉 정지된 순간입니다. 나머지 5개는 다 동영상이죠. 즉 움직이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. 요 엔트리하고 피니쉬만이 그 정지된 그 순간이다 하는 그러한 그 7단계 중에서 그러한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엔트리는 손끝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시점입니다. 그래서 팔을 최대로 뻗어서 머리의 연장선에서 엔트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. 즉 여기서 이 손은 아직 지금 엔트리가 안 된 것입니다. 즉 이 팔꿈치를 최대로 뻗어서 이 정도 지점이 실제 엔트리 지점입니다. 지금 아직 팔을 다 안 뻗었죠. 이게 쭉 뻗어서 여기에 손이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엔트리 시점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엔트리 때의 그 손의 각도는 엄지손가락부터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즉 한 45도 정도 오른손 엔트리인 경우에는 45도 정도 꺾어서 엄지손가락부터 물에 닿아서 엔트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두 번째 그 단계는 글라이딩입니다. 글라이딩은 팔이 쭉 뻗어서 엔트리가 들어간 시점부터 전면을 향해 나아가는 구간입니다. 연속 동작 구간이죠.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팔을 쭉 뻗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. 오랜 시간 동안 글라이딩이 유지되는 겁니다. 그래서 물에 그
팔의 깊이는 한 2, 30cm 정도 물에 잠긴 상태로 쭉 팔이 뻗은 상태로 글라이딩이 유지가 되는 거죠. 글라이딩 시에 팔은 수면과 수평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수평을 유지해야 어떤 그 물과의 그 마찰이 없어지는 거죠. 적어지는 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캐치입니다. 캐치는 요 글라이딩이 끝난 그 후부터 팔을 굽혀서 이 사람 수영하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여기 45도까지 여기서 0도부터 45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글라이딩 할 때 팔이 약간 물속으로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0도는 아니고 약간 한 뭐 5도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. 그때부터 요 45도일 때까지를 우리는 물을 잡는 구간 캐치라고 부릅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풀입니다. 풀은 물을 그 당기는 구간입니다. 물을 당기는 구간.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하죠.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팔꿈치까지 당기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 팔꿈치는 당겨져서는 안 됩니다. 즉 여기까지 당겼을 때 이 팔꿈치가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. 이 팔꿈치가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팔꿈치부터 손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길 때 이 팔꿈치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. 여기. 그래서 손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푸시할 때 물을 제대로 밀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을 긁어서 팔꿈치가 이 가슴까지 이 사람의 이 가슴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풀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 손바닥부터 팔꿈치까지가 물에 수직이 돼야 되는 거죠. 물에 수직이 되려면은 여기 어깨 근육, 이 어깨 근육도 이렇게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렇게 뒤로 후퇴하면은 여기가 수직이 될 수가 없겠죠. 그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손바닥부터 팔꿈치까지 물에 수직이 되어야 물을 엄청나게 많은 면적으로 밀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많은 면적으로 물을 밀어야 추진력이 나오겠죠.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손바닥 전체가 90도를 이루고 있으면은 푸시할 때 그 물을 미는 면적이 최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각도는 45도부터 90도까지 이 각도를 우리는 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푸시입니다. 푸시가 실제 추진력이 발휘되는 구간이죠. 물을 뒤로 미는 구간입니다. 여기서 그 팔꿈치부터 손바닥까지가 최대로 물과 수직을 이루면서 닿는 면적이 제일 많았죠. 이때부터 뒤로 물을 밀어서 여기까지 90도부터 180도까지 물을 최대로 미는 구간, 그 구간이 바로 푸시 구간입니다. 푸시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이 자기의 그 오른손 푸시인 경우에는 자기의 이 허벅지까지 스치는 구간이 여기에서 발생하겠죠. 여기가 바로 피니쉬입니다. 피니쉬. 손이 이 푸시를 끝내는 순간 시점이죠. 그래서 요 180도 피니쉬가 바로 이 물 바깥으로 나가기 직전에 그 순간입니다. 물과 이 공기 사이에 위치한 요 순간 시점을 우리는 피니쉬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니쉬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물 바깥으로 리커버리. 자유형이 다른 형보다 속도가 제일 빠른 이유는
이 자유형이 리커버리가 바로 물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. 물론 배영도 리커버리가 물 바깥에서 이루어지지만 자유형이 그 리커버리 구간이 이 물 바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평형이나 이런 것보다 그 빠른 이유입니다. 여기서부터 물 바깥으로 팔이 나간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는 요 180도부터 이 360도까지 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구간을 리커버리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푸시할 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손가락을 살짝 벌려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손가락이 물론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손바닥으로 밀 때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미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이상으로 7단계의 그 팔 젓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